안녕하세요, 동길입니다. 자, 이원중계 2탄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참여자가 서클이 실적이 나오고 지금 마이너스 5%까지 빠지네요. 자, 일단은 제가 그어놓은 기준선은 다 깨졌어요. 이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장 하락가 64달러까지 봐야겠네요. 자, 일단은 64달러까지 봐야 되는데 일봉으로 볼게요. 자, 트레이딩 뷰는 조금 보기 불편해서 키움으로 봐줄게요. 자, 서클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83달러, 종가가 83달러 정도 되거든요. 종가가 83달러, 그리고 이때 저가가 93달러. 이때가 6월 6일 상장하고 다음날 저가가 93달러네요 93달러니까 지금 이 5% 빠진 가격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일단 오늘 지지는 93달러고 본장 열려 봐야겠지만 83달러까지도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하락이 나오면 시가가 69였고 저가가 64였으니까 69, 64도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장이건 국장이건 상장하고 몇 달 있다가 이렇게 한번 하락 추세가 나오면 이 상장가를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횡보를 하다가 오래 걸리면 6개월, 1년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마이너스가 큰 부분이면 지금 환율 높잖아. 환율 높으니까는 차라리 손절을 쳐. 장기적으로 그냥 모을 생각이면은 그냥 소점으로 계속 모으면 되고, 지금 원주를 확확 사기에는 아직 추세 전환이 안 됐으니까는 지금 확확 사기에는 아니고 그냥 소점으로 모으든 아니면 손절 치고 바닥 다지는 거 보고 그리고 잡든,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복리 수익을 이 하락 손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복리는 하락에도 붙습니다. 코인은 아니지만 주식은 해외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복리 수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숫자로 10% 20% 찍히는 거는 그냥 원 수익률이고, 그리고 복리 수익률은 계좌 전체에 찍히는 거예요. 내가 계좌를 다 정산을 했을 때 그 정산에 복리 수익률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이 복리 수익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금 적금 이자 받아먹잖아. 그게 결국엔 그 이자가 복리 수익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간단해요. 그래,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10% 빠지면은 11% 오르면은 본전이야. 근데 20% 빠지면은 뭐 30% 올라야 되고, 뭐 30%인가 40% 빠지면 100%, 아니야, 50% 빠지면 100%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는 존버라는 말 좀 그만해요. 존버는 하락장에서 하는 거야. 존버는 하락장에서 내가 모으면서 이 회사는 언젠가 오를 거야. 그런 대형주, 지수 이런 거를 존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존버하는 거지. 이미 추세가 다 꺾인 거, 그리고 그것도 잡주나 아니면 소형주 이런 걸 존버를 왜 해? 추세가 다 깨졌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지 그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도 반등을 할 거 아니야. 관심이 1도 없는데. 그 블루엔텍도 그 얘기 한 거예요. 추세가 깨졌으면 일단 버리고 딴 거 봐. 딴 걸로 손실 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련을 갖는 게 그거예요. 미련을 갖는 게 반등을 해주고 살려줄 거라고 본전이라도 찾자는 욕심인데 오면 좋지. 근데 내가 말한 그 가성비랑 복리를 생각하라고. 그럴 거면 차라리 손절 빨리 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도 있어요. 이게 지하실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그마 뚫잖아? 그럼 블랙홀이야. 마이너스 90%까지 가는 경우 생기고 상패빈 맞잖아? 없는 돈이 돼버린다니까? 돈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블루엠텍을 왜 사냐, 씨. 비만이 좋으면은 비만을 사고, 화장품이 좋으면 실리콘투를 사면 되지. 왜 블루엠텍을 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블루엠텍이 유통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게 숫자가 안 나와서 지금 그렇게 쉽진 않아요. 블루엠텍을 뭐 봐주고 싶진 않은데. 일단 서클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자, 상장하고 나서 갭이 있어요. 갭이 있는데 이 갭이 132달러 정도거든요. 132달러 정도인데 결국에는 지금 이평선으로 봐도 132달러를 올라타야 추세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절 칠 사람 빨리 손절 치고 132달러 올라오면 130이나 132달러 6달러 이 정도 올라오면 추세 전환하고 다시 모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 그냥 소점으로 계속 모은다는 생각으로 모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환차익도 생각을 해야 돼서 손절을 칠 때는 환율이 올랐을 때 치는 게 이득인 거는 알죠?
VT는 기관이 미친듯이 팔더라. 100% 넘는 수익률이었는데 이제는 10%인가? 20% 수익률밖에 안 되던데? 일단은 아무튼 VT도 결국에는 내가 올영 갔다 온 썰 얘기해줬잖아요. 올영 갔다 온 썰 얘기했는데 VT랑 비슷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그 자리에 파마리서치 제품들이 되게 많이 차지했어요. 내가 파마리서치도 리쥬란 그거 샀다 그랬잖아, 화장품. 근데 그것도 괜찮더라고. 약간 얼굴에 광이 나는 느낌? VT는 따갑긴 한데 뭔가 티가 안 나는데, 파마리서치 거는 얼굴에 좀 광이 나니까는 약간 시술 받았나? 약간 이런 착각을 만드는? 그러니까 VT 처음 썼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했는데 티가 안 나니까는 뭐 아직 한 통을 다 쓴 게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VT는 반등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화장품 쓰면서 그러면서 그냥 처바르지만 말고 이뻐 보이게만 하지 말고 그런 거를 하면서 어디서 만든 제품이지? 이거는 뭐지? 막 이런 관심을 가져야 투자의 시작이 됩니다. 자꾸 서클 얘기하면 두장 얘기하네. 자, 일단 기준선 체크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래서 130달러를 넘어야 추세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300달러를 나는 뚫기를 바랬는데 300달러는 못 갔고, 상장 빔 때문에 298달러, 299달러까지 가긴 갔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추세가 이제 실적 때문에 깨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모으면서 테더를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달러랑 테더가 지금 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테더를 모으는 것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모으면서 테더를 모으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테더가 의외로 지금 해외나 이런 데서 쓰임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만약에 이게 그거잖아요. 달러가 인정을 받는 게 전 세계 통화를 하니까는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테더도 결국엔 그렇게 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주목을 받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이 돼요. 미국이 돈을 풀잖아요. 돈을 풀면 결국에는 화폐 가치는 또 똥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비트코인하고 이런 테더나 서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처가 많아지고, 뭐 이제 기관들이나 은행에서 많이 이제 만약 진짜 이렇게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달러보다는 테더를 더 많이 쓰지 않을까? 테더는 지갑에 넣어놓고 다닐 수가 있잖아? 그 지갑 말고, 우리가 쓰는 원래 말고요. 비트코인 지갑. 자, 암튼 지금 서클은 이 130에서 150 이쪽에 매물대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 아까 얘기한 이 바닥을 지지해야겠죠? 내가 고백 하나 할까? 야! 내가 타이핑이 겁나 늦어요. 아직도 거의 독수리타법이거든? 근데 내가 잔소리하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내가 매매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알아주라고. 그러니까 오타 나도 알아서 알아들어. 자꾸 그 오타 지적하지 말고. 일단 서클은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일단 코스피에요. 코스피 일봉인데, 저번주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이 첫번째 손절밴드 지지해주고 웨인이 이제 들어와야 한다는 지점을 오늘 기관이 들어 올렸어요. 이제 개인하고 웨인이 진짜 들어와야 이 4226을 뚫거든요. 웨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더 환율 맛집을 더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학개미도 그렇지만 지금 달러 값이 자꾸 오르는 이유는 미국 주식을 겁나해서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잘가. 그래서 이 달러가 쉽게 안 빠지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알겠지만 1000원, 1200원 때도 비싸다고 했었어요. 1000원, 1200원 때도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1300원, 1400원이 되게 당연스럽게 됐죠. 그러니까 진짜 이 원화 가치가 얼마나 똥이 되고 있는지 이걸 느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환율 차트예요. 환율 차트인데 지금 환율 차트 보다시피 정고점 24년 12월이 제일 고점인데 1487원.
1488원.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 코스피 이 부분이 일단은 전고점을 뚫으려면은 웨인과 개미가 또 붙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도 결국엔 미장이 하겠죠. 미장이 또 오늘 상승분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고. 자, QQQ를 볼게요. 자, QQQ가 뭔지는 알죠? 자, QQQ도 그때 보여줬던 이 손절밴드를 지지하고 반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매물대가 이제 왔거든요. 매물대로 왔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빨간불이긴 한데 엔비디아가 다시 200불을 넘어야겠죠. 진짜 QQQ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나스닥 ETF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도 미국 지수나 미국 종목 ETF 있는 거 알죠? 그거는 연금 계좌나 ISA 계좌 이런 데에다가 그냥 세금 방어용 세금 할인이냐고 했냐? 아무튼 세금 혜택분으로 모으는 거니까 하는데, 근데 환율이 높을 때는 해지용으로 해도 돼요. H 붙은 게 환해지 ETF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해도 되는데, 환율이 낮을 때는 직투하는 게 낫고, 그리고 달러를 모은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직투도 맞죠. 근데 이게 이제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은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 절세. 이게 환율 높으면은 자꾸 한다는 말들이 환율이 너무 높아서 미장 못하겠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쌉소리 좀 하지 마요. 환율이 지금이 제일 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실천을 못해. 아까도 얘기했잖아. 올릭스가 올랐던 내렸던 일단은 내가 괜찮다고 보는 자리가 오면 사보는 거야. 사고 손절 라인만 잡으면 되지 뭘 자꾸 걱정을 해. 물리면은 잘 버티면서 왜 오르면은 무섭다고 못 들어가는 게 말이야 막걸리야. 물리는 게 더 무섭다. 자, 아무튼 자, 나스닥도 이 고점을 가려면은 엔비디아 200불 넘는 거랑 이 매물대를 뚫어야 되고. 자, 그리고 야, 근데 오늘 진짜 종목 질문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끌리는 종목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 리가캠이에요. 리가캠이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오늘 사모펀드까지 해서 지금 최근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리가캠이 계속 갈랑말랑만 하고 못 갔거든요. LG와. 알겠어. 로켓넷. 알겠어. 잠깐만. 이거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잠깐 체크들 해놔. 투표도 알겠어요. 득표를 보려면 또 블룸도 봐야죠. 자, 일단 리가캠 하고 있었으니까 일단 조용히 해봐. 일단 바이오 뭐 하고 물어보라 할 때 안 물어보고 꼭 뒷북들 치고 있어. 아까 물어볼 때 미리 해놓지. 자, 일단은 각자들 물어본 종목들 책갈피 해놓고 이따가 내가 까먹게 되면 다시 물어봐요. 야, 본인도 까먹겠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유의미하게 웨인부터 해가지고 싸그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또 차익 나왔죠. 개미가 떠난 종목은 뭐다? 좋은 종목이다. 일단은 그렇고, 차트를 볼게요. 일단은 신고가를 찍었어요. 자, 신고가를 찍었고, 이럴 때 내가 말했잖아. 신고가를 뚫었어. 아니면 그 고비를 뚫었어. 그러면 그 고비를 못 뚫던 자리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못 뚫던 자리쯤에다가 체크를 해서 156,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내 손절반대로 잡는 거야. 156,000원 좀 더 높일까? 157,000원이라고 보자. 아이씨, 158,500원. 그래. 158,500원으로 볼게요. 이게, 저번 달 고점이거든요. 128,500원. 그러니까 159,000원. 159,000원을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랐다고 못 잡는 게 아니라 이 수급이 내일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열렸잖아. 문이 열렸잖아. 천국의 문이 열렸으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갈지, 조정이 나오고 갈지, 횡보를 하다 갈지, 다시 하락을 했다 갈지, 아니면 하락으로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내가 버릴 자리 아니면 추매할 자리 이거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신고가를 뚫었다 아니면 고비를 뚫었다 그러면은 위가 안 보이는 차트 월봉이든 주봉을 열고
거기서 그냥 제일 높은 데 있잖아. 물론 9월달이 더 높긴 해요. 9월달이 더 높긴 한데,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볼 사람은 9월달 고점으로 봐도 돼. 16만 7천 원 정도거든? 16만 7천 원으로 손절을 잡든지, 아니면은 나는 더 갈 것 같으니까 15만 9천 원까지 봐야겠다. 그렇게 보든지 해가지고, 자꾸 들어가면 뭐가 무서워요. 니네 파란 스머프가 더 무섭지. 이거 뭐, 지금 오늘 잡았다 쳐라. 그러면은, 만약에 16만 원까지 빠진다고 해도 만 얼마 손해야. 만 얼마 손해야. 너희 몇백만 원씩 손해잖아. 근데 뭐 이게 뭐가 무서워. 솔첨이, 그것도 이따 얘기해 줄 거야. 롯데에너지랑 같이 해서 솔첨 얘기해 줄 거야. 솔첨이, 그니까, 지금, 리포트로는, 롯데가, 저거 뭐지? 목표가 상향 리포트 중에 모가치가 왔어요. 4만원이, 그 리포트 쓴 것 중에 4만원이 제일 높았던가? 아무튼 그랬거든요? 근데, 솔첨은 16,000원인 것까지가 제일 높은 거야. 근데 솔첨은 나온 지가 좀 오래됐고, 롯데는 최근에 나왔거든요? 근데 수급으로 보면 롯데가 더 많은데, 아무튼 이 얘기는 이따가 할게. 지금 리가캠 하고 있잖아. 자꾸 잠깐만 헷갈리게 하지 마봐. 지금 영상도 꼬이고 있는데 편집도 오래 걸리겠네. 자, 일단은 그래서 일단 리가캠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고, 그러니까 역대 신고가든 최근 신고가든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은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제일 윗꼬리에다가 기준선 잡고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장중이면 내가 얘기한 것처럼 분봉으로 보는 거예요. 분봉으로 봐서, 잘 봐. 아침부터니까 30분봉으로 볼게. 30분봉으로 보면 내가 아침부터 얘기했잖아. 아침부터 수급 들어온다 해서, 자 봐요. 9시에 4% 5%밖에 안 올랐어. 9시에 4% 5%밖에 안 올랐어. 그러면 이때 잡어. 근데 이때 못 잡고 쐈어. 그래서 9시에 장 초반에 15만 2천 원밖에 안 하던 게 30분이 아니지, 10시 반에 15만 9천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기회가 있었잖아. 그걸 못 잡고 딴짓을 한 너네 잘못인 거야. 그러니까 놓쳤다고 끝이 아니라, 자꾸 수다 떨면 뭐하냐?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냐? 자꾸 수다 떨고 있으면 뭐해? 쓰잘데없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한눈에 보기 편하게 30분 봉으로 킨 건데, 급등을 하면은 1분 봉으로 봐도 되고 5분 봉으로 봐도 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그냥 그 봉마다 갭이 있잖아요. 이 갭에다가 이렇게 기준선 긋는 거야. 긋고 내가 얼마에 들어갔든 그 기준선의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면 돼요. 그 기준선의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쫄 게 없다니까. 분봉으로 봐봤자 결국에는 그 손절가를 잡아도 만원 안팎이야. 몇천 원이란 말이야. 한 주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돼. 거치식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만원 2만원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돼. 그리고 뭐 상한가를 보든지 아니면 전고점을 보든지, 그렇게 해서 또 분할 매수한 것처럼 매도도 그렇게 하면 되죠. 한 주밖에 못 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한 주는 돈 아니야? 한 주라도 산 게 어디야? 한 주도 안 산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보다시피, 자, 이게 30분 봉인데도 점프하고 계속 점프만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는 게 보이잖아요. 이 거래량이 줄 때 매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차익 실현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럴 때 쉬잖아. 이럴 때 쉬면은, 그런 쉴 때 기회를 보는 거야. 떠들 시간에 이런 쉴 때 기회를 보고, 내가 손절 어디로 잡고 일단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정찰 뛰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라인에 오면은 손절을 칠지 추매를 할지 보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또 여기서 매도를 할지 홀딩을 할지 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종목만 이거를 차트를 봐도, 수급을 봐도 시간이 없는데 떠들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야. 떠든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떠들 시간이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난 내 매매하면서 너네 알려주는 것도 이렇게 바쁜데 너네는 왜 떠들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돈 벌 마음이 없는 거야. 자꾸 물린 거 공유하고, 왜 물린 거를 서로 왜 공유하냐. 진짜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물린 거 공유하고 껄무새 하고 있으면 돈이 벌려? 그 시간에 뭘 자꾸 동길이 뭘 얘기해 주는지 그걸 보고 있어야지. 내가 놓친 거 없는지 찾아보고. 그러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떠들고 있는 거야? 일단 잔소리 또 시작. 자, 어쨌든 리가캠은 이렇게 하고, 자, ABL 바이오도 잠깐만 볼게요. ABL 바이오도 진짜로,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아까 난 그 스레드 글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이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1분 만에 상한가를 간 거예요. 나도 이거 진짜 약간 시스템 오른 줄 알았어. 상한가를 찍었길래. 그래서 나도 냅다 조금 팔긴 했는데, 뭐 다 판 건 아니고 한 3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팔긴 했는데,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원래 장중에 이런 공시, 이런 큰 계약이 장중에 잘 안 뜨는데 어떻게 이렇게 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ABL
대표가 주주들한테 큰 선물을 주긴 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면 ABL 비중이 많은 ETF를 고르자 해서 그걸 샀대잖아요. 참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팍팍 돌려도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데 너네는 떠들고 있잖아. 막 바빠 죽게 있는 한두 시간 지나고 장초반 한두 시간 지나고 나잖아. 수다방에 막 200개 300개의 글이 있어. 와, 난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남들 다 돈 벌고 있는데 난 어제 그걸 샀어요. 어제 그걸 못 샀어요. 그 얘기 하고 있으면 돈이 벌려? 왜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 시간에 이게 장 초반에 내가 정보 올려주고 미장 정리해주고 하는 이유가 너네 눈 아프라고 보라고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볼지를 계획을 하잖아. 원래는 9시 시작일 때는 그런 여유가 1시간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미장이 또 썸머가 끝나가지고 6시에 끝나고 6시부터 또 실적 발표 나오고 죽어나는 시즌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떠들 시간이 어딨냐고. 눈 비비자마자 미장에 뭐가 좋았는지 어떤 섹터가 좋았는지 뭐가 날아갔는지 뭐가 하락했는지 그것만 체크해도 내가 오늘 국장에서 뭘 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데 아니 미장에서 다 답을 준단 말이야. 국장에 대한 모든 소스를. 특히 요새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는데 그걸 하나도 안 보고 장 열리면은 올라요 내려요 이것만 보고 있어. 그리고 지 계좌가 빨간지 파란지만 보고 있어. 뭐가 달라져? 달라지는 게 1도 없다니까요. 진짜로 이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요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미장 주요 이슈도 이런 거 싹 보고 텔레그램부터 해서 모든 뉴스들 다 제목이라도 체크해가지고 자기가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할 건지 딱딱 정해놔요. 섹터랑 이런 걸. 근데 전문 트레이너도 아니고 일반 개미인데 그거를 정리를 내가 다 해줘서 시간까지 단축을 시켜줬는데 떠들 시간이 어디냐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떠드는 애들 치고 인증을 올리는 애들이 없다니까. 왜? 지 파란 계좌만 자꾸 얘기하니까는 인증을 올릴 게 없잖아. 뭐 계좌야 빨갈 수 있지만 종목이 파랗다는 얘기예요. 계좌야 빨갈 수도 있지. 어찌됐든 오늘 그토록 애토록 기다렸던 아마 60% 수익이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6만원 7만원대 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6만원 7만원대 아닌가? 6만원 7만원대가 아니라 최근에 샀어도 60% 나올 수가 있겠구나. 아무튼 오늘 큰 선물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더 받았고 계약이 3조예요 3조고 지금 112도 오르고 있고 이러니까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가에다가 판 금액만큼 다시 걸어놨는데 와 대기자가 너무 많은지 절대 안 걸리더라고. 계좌 4개에다가 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절대 안 걸리더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살려는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내일도 뭐 바이오 섹터가 오늘 112가 뭐 크게 빠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더 가겠죠. 3조 계약이 작은 건 아니니까. 근데 아쉬워하거나 조급할 필요는 없다.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다. 또 조정은 온다. 그러면 일단은 상방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가캠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그런 조정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 어쨌든 뭐 좋은 종목에 이슈가 있다고 해도 지수 전체가 무너지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여기에 해야겠다는 알람을 걸어놓고 알람을 걸어놓으면 되잖아. 물론 어차피 토스 같은 경우는 5% 10% 시세 변동 나오면은 알려주는데 근데 어쨌든 알람 설정을 가격에 해놓으면 내가 대응하기가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놓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잘 봐요. 여기서도 만약에 내일 넥스트 거래에서 ABL이 넥스트 거래에서 되나? 잠깐만. 되네. 자, ABL이 넥스트 거래에서 내일 8시, 8시가 아니지. 내일 넥스트 안 하는구나. 어쨌든 내일 9시에. 어쨌든 내일 장 열려서 본장에서 만약에 시장가로 사요. 시장가, 근데 이거 시장가, 알겠어. 얘기했잖아. 까먹었다고. 세진이 안 자니? 자, 일단은 그래서 시장가, 근데 시장가, 특히 물량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장가로 함부로 걸면 안 돼요. 이거 시장가 가격이 물량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시장가가 높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찰병 정도만 시장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량 많이 하면은 돈 싹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게 고점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장가로 정찰병을 걸어놔. 그래서 만약에 뭐 13만원, 14만원부터 시작해. 그러면 오늘 고점, 오늘 상한가치 16만 7,700원 있죠? 12만 6,700원? 아무튼 12만 7천원의 손절을 잡고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12만 7천원부터 내가 지금 표기해준 뭐 11만 3천원까지 나는 여기서 추매하고 이 밑에 10만원 정도 오면은 그때 손절을 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은 되게 많아요. 놓쳤다가 끝이 아니라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내가 내일 뭔가 대응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목이 많잖아. 종목이 많으면 이런 상승장 때 정리를 하라니까요. 이 얘기를 2주 넘게 하고 있어요. 아니 뭐지? 종목을 그러니까 안 가는 애 자꾸 미련 떨지 말고 자꾸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 온다고 자꾸 받아주잖아. 끝도 없어. 왜 자꾸 받아주냐고. 손절 칠 건 빨리 쳐야지. 사람이나 머리 검은 짐승들은 한없이 받아주고 한없이 잘해주잖아. 그게 당연한 줄 안단 말이야. 주식도 똑같아요. 당연한 건 없어. 내가 틀렸다 싶으면 빨리 인정하고 놔주고 나서 다시 잡으면 돼. 아니면 다른 걸로 복수해도 되고. 손실이 작아야 복구도 빨라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수익은 길게 끌고 가고 손실은 짧게 끊어가라고. 명언이고 다 아는 얘기인데 제일 안 되는 이유는 빠지면 언젠가 오르겠지. 본전 찾아야 된다는 욕심이고 오르면은 무서워서 빨리 팔아. 이거 개놀리거든. 근데 이걸 자꾸 자기가 깨닫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매일지 쓰라는 것도 그런 거야. 내가 ABL을 샀어. 오늘 얼마에 샀고 손절가 얼마에 잡았고 추매를 언제 할 거고 그렇게 메모를 해놨어. 그러면 산 이유도 쓰면 좋긴 한데 뭐 복습도 안 하는데 그것까지 안 하겠지. 어쨌든 산 이유 안 쓴다고 해도 그렇게 정해놨으면 그거를 내가 팔고 나서 아니면 팔기 전에 뭐 추매하기 전에 그럴 때 아니면 손절하고 나서 그 매매일지를 보고 복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는 이랬고 이때 이랬고 차트 켜놓고 그 매매일지 보면서 복기하는 거야. 내가 이때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움직였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럴 때는 조금 비중을 적게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복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본인들 자식들한테도 일기 써라 뭐하라 하는 이유가 그런 복기가 사람의 뇌를 되게 발전시킨다니까요. 물론 나도 일기를 안 쓴 지 한 2, 3년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 줄 메모같이 그렇게 매매일지든 일기든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사람의 뇌를 되게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무의식으로 이 뭐라고 해야지, 그거를 성취감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 좋으니까는. 그러니까 공포에 던지는 건 빠질 때 마이너스 스머프 될 때 공포에 던지라고. 왜 오르는데 공포에 던지냐?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그릇만큼 안 담아서 그래요. 자기 그릇은 100만원이야. 근데 500만원, 1000만원치 주식을 사니까 1, 2%만 올라도 무서워서 던지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1, 2% 빠지잖아? 그러면은 본전 생각나서 못 팔아. 그리고 물을 타. 밑 빠진 독인지도 모르고 물을 계속 타.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1억이 없어졌네? 그래도 한 50% 마이너스 50% 되면 그때 돼서야 어떡하죠? 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정해놓잖아요. 이 기준선을 정해놓는 이유가, 내가 기준선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거를 정해놓은 이유가 이게 맞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 원칙을 정해놓고 매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는 겁날 게 없다니까. 상방이 없으면 나도 좀 쫄아.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50%가 됐든 100%가 됐든 오르면 반 이상은 계속 내가 원금 회수를 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돈을 회수를 해야 돼요. 1000만원이 들어갔어. 이 1000만원을 100%까지 어떻게 버텨? 돈이 한 몇십억 있으면 버티겠지. 근데 그렇게 내가 원금 회수를 하고 그 원금 회수하고 나서 나머지로 복리 수익을 계속 즐기는 거야. 오르든 말든 평단 오면 그때 버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원금 회수를 해놓으면 빠지면은 추매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근데 원금 회수를 안 하고 빠지니까는 어떡하지? 좆된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팔았어. 그러면 개미털기였어. 그럼 바로 또 반등하는 거지. 뒤에 누가 있나? 하면서 뒤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맨날 두 개 강조하잖아. 원칙하고 자기 그릇. 이걸 알아야지 이 매매 심리에서 안 져요. 이거는 나도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고 매일매일 되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해야지. 내가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분이 틀리고 매타임 기분이 틀리듯이 주식도 똑같아요. 이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복귀하고 복습하고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그거 알아요? 사람의 그 감정도 100가지 200가지가 넘는 거 알아요? 우리가 다 표현을 못하고 글로 못 써서 그렇지 그렇게 심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안 흔들리려면 나를 알아야 돼. 내가 100만원이 마이너스가 돼도 나는 즐길 수 있다. 그러면 그 그릇으로 만드는 거고, 10,000원만 빠져도 쫄린다. 그럼 내 그릇은 10,000원인 거야. 그걸 알고 덤벼야지. 그게 없으니까는 좀만 올라도 팔고 좀만 내려도 팔고 그리고 더 내리는데도 버티고 자꾸 그런다니까요. 그래. 근데 이 잔잔바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잘 생각해봐요. 매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매일 내가 10만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매일 내가 1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거기다가 복리까지 10만원 벌 수 있지. 근데 매일 10만원이 아니어도
매일 10,000원부터 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커피값이 시작이고, 치킨값이고, 하루 식비고, 그리고 하루 내 용돈, 내 생활비. 이렇게 만들게 점차 높여가야지. 그 박진양 씨가 잘하는, 우리 방에 있는 박진양 씨가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동길 계좌를 만들어. 거기다가 내가 50, 뭐 500 이걸로 스타트를 해. 그리고 더 이상 추가 금액도 빼는 것도 없이 그 돈으로만 굴린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보라니까. 실제로 내가 이거를 처음에 나무 투자 생겼을 때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22년도에 그 하락빔 때 이러다가 내 돈이 다 없어지겠다 싶어서 내가 진짜 500만 원 가지고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3-4배를 만든 결과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거를 이만큼에 가지고 이만큼을 굴릴 수 있다는 연습을 자꾸 해야 내 그릇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비 대응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저거 사요? 그럼 사. 그리고 이걸 얼마를 벌지? 얼마에 팔까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왜 항상 오르면 사냐면 밑은 항상 안 본다니까. 내가 아까 팀방 사람들한테도 유료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주식이건 사람이건 이 가치는 낮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가치가 비싸지잖아? 그러면 갖고 싶어 해. 에르메스가 똑같은 거예요. 에르메스 샤넬이 똑같아요. 그게 명품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치가 낮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주식도 똑같거든. 쌀 때는 관심이 없어. 막 옆으로 계속 기고 있을 때는 관심이 없어. 지금 이거 ABL 차트 봐요. 이거 차트 봐요. 이거 뭐지? 월봉이잖아. 이거 지금 차트 끝자락이 21년도 9월이거든요. 21년도 9월부터 이거 이평선 올라왔을 때가 24년 7월이거든요. 내가 작년에 얘기했으니까 그때쯤부터죠. 자, 이평선 올라왔을 때가 7월이에요. 이 부분은 올라왔을 때도 관심이 없어. 근데 장대를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야. 그리고 이 장대를 만들어서 관심을 가졌는데 또 흐지부지하거나 좀 빠지잖아? 그러면 또 무서워서 팔아. 그러면 옛다 이것들을 하고 올려버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당하는 거라니까. 진짜 이거는 선물 차트도 그렇고 현물 차트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그 기준선을 정해놓으면 당황을 안 한다니까. 빠지면 아싸 찬스인가? 아니면 일단 버리고 다시 봐야 되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 열리기만 기다려. 그 문 열리면 그때 고민해. 와, 어떡하지? 올라요, 내려요. 팔해줬어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어떻게 해요? 아래를 모르니까는 기준선 그어놓으라고. 위도 모르겠고 아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준선을 그어놓으라니까. 자, 봐요. 자, ABL을 기준으로 보여줄게요. 자, 주봉이야. 내가 이거 영상 많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거 내가 수차례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봉이거든요. 내가 저번에 이원중계 할 때도 그랬지만 이거 20선 딴 거 아무리 몰라도 그냥 20선 정도만 봐도 된다 했잖아. 20선을 지키는 거 보고 그리고 이 좁혀질 때를 조심하면서 기회로 생각을 하라. 진짜로 모든 영상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근데도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는 너는 누구니 엠마야. 바닥을 잡는 거는 심도 못 맞춰.